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트럼프 한국 압박하기 시작했네요. 윤통의 선택은 한동훈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미국의 적이죠. 좌파와 배신 세력들이 지금 김무성과 박지원이 한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미국 트럼프는 한국을 지금 옥죄고 있습니다. 좌파 배신 세력들이 한국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 장관급 인사가 방한한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현실이 된 민간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패싱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국방부 장관이 결국 대한민국을 패싱했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손놨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은 원전 수출도 못합니다. 결국 체코 원전 수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체코 원전 수출도 이대로는 못하게 생겼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 경제를 완전히 손발을 묶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한민국 좌파 언론들, 즉 배신 세력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반미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저격하는 그런 좌파 언론들이죠. 우파 유튜브들 또한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행동은 배신 세력들을 지원하면서 반미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파 유튜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은식이나 안덕근 외교부 장관입니까? 결국 미국 가서 빈손으로 들어왔고요. 정인규는 관세폭탄을 인정해버렸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그리고 민간국가 지정한 것도 그동안에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크게 내세운 체코 원전 수출도 이대로 가면 못하게 생겼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될 것입니다. 이 기각되는 것은 김무성과 박지원의 전략 때문이죠. 한동훈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김무성 배신 세력들과 박지원 좌파 세력이 손을 잡고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놀고 있고 트럼프를 요리조리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거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트럼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손발을 묶인 대한민국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려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에는 누가 했나요? 물론 김재규가 했죠. 그러나 김재규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미국이 있었죠.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미국 말을 듣지 않고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김재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누가 시켰습니까? 그 당시 오바마 정권이 끝나기 전이죠. 힐러리를 시켜서 한명숙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누가 시켰나요? 바이든 정부가 끝나가면서 바이든 정부가 박지원과 손잡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였지 않습니까? 김무성과 손잡고. 자,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박지원과 김무성이가 전략을 바꿨죠. 결국 박지원과 김무성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보다는 탄핵을 안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실질적으로 박지원과 김무성의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는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의 전략은 처음의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전략은 김무성이가 정진석이를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두 번의 계엄령을 내리게 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동시에 제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막을 것이다. 그러면은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시에 내란죄를 성립하기 위해서 그냥 둘 다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동훈이 오히려 계엄령을 막음으로 인해서 얘네들 계획이 틀려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면서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이 전략을 변경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을 배신자로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다가 나중에 오히려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만들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안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영원히 배신자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장악했죠.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면은 김무성과 박지원은 오히려 손해죠. 그리고 트럼프도 그것을 원치 않고 있죠. 트럼프 겁도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차기 대선을 주면 오히려 이재명과 한동훈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의 입장에 봐서는 국민의힘도 장악했겠다.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이렇게 낙인 찍었겠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살려두는 것이 영원히 한동훈을 제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우파 국민들도 이미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김무성과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영원히 배신자로 몰기 위해서 그리고 박지원의 입장에서도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차기 대권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한동훈과 이재명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요거를 생각해서 김무성과 박지원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 판결을 내도록 이렇게 지금 전략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무성과 박지원은 트럼프 겁이 나서도 탄핵을 안 시키는 것이 좋고 탄핵을 또 안 시키는 것이 오히려 박지원과 김무성한테는 이득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이 김무성 배신자들이 다 장악했고 여론도 지금 한동훈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고 박지원의 입장에서 봐서도 이재명을 지금 내쫓아야만이 민주당에서 호남 세력들이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지금 속으로는 떨고 있는 것이 있죠. 2달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알코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결국 대한민국 좌파 언론들과 배신 세력들은 모두 반미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민간국가로 한국을 지정했다는 것은 원전 수출도 금지하는 것이고요. 첨단 기술 수출은 모두가 금지입니다. 손발을 완전히 묶어 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 국방부 장관 피터 헤그세스도 아태 지역 순방에서 한국을 그냥 패싱해버렸네요. 뭐 부정선거니 미국이 한국을 돕고 있나느니 뭐 공동작전을 벌였다니 모두가 거짓 선동입니다. 이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언론에서 거짓 선동을 하면 그걸 또 퍼다가 결국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에 우파 유튜버들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자, 결국 좌파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좌파들로 봐서는 이 김무성을 띄워주는 것이 곧 저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한동훈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저들이 승리하는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계속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계속 띄워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들은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김무성을 계속 띄워줬기 때문에 김무성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계속 좌파 언론들이 띄워줘야만이 한동훈을 막는 것이죠. 차기 대통령은 한동훈을 막는 것이 바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이런 자들만 나오면 무조건 저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가장 약한 후보를 내세워야지 저들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항상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 김무성이는 대통령이 필요가 없어요. 김무성이는 권력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권력은 한 당의 수장으로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김무성이는 어차피 자기가 대통령 안 될 바에야 계속 당의 수장만 하고 있으면은 김무성이는 자기가 대통령 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손잡고 박지원은 어때요? 김무성만 계속 밀어주면은 김무성이 내놓는 그런 후보들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계속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를 흘리면은 그것을 마치 진짜인 양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처럼 트럼프가 돕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처럼 우리 우파 국민들은 계속 이 배신자들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파 유튜버들이 그냥 희망 고문이었죠.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뭐 서버 조사하면은 부정선거 밝힌다.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서버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벌써. 그래서 지금 우파 유튜버들은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무슨 뭐 한국을 돕고 있고 작전을 같이 펴니까 다 거짓 선동이지. 결국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한국을 옥죄고 있잖아요. 지금 배신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다 장악했잖아요. 한동훈을 완전히 배신자로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때요? 결국 이대로 가면은 한국 경제는 망칠 것이고요. 한국 경제 망치면 어때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반미 선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은 미국이 한국을 옥죄인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우파들까지 미국을 원망하면서 반미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결국 배신 세력들의 좌파 언론들의 선동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옥죄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파 국민들까지도 반미를 하게 되죠.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좌파 언론들의 선동이고요. 우파 유튜버들은 모두 넘어갔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 우파들까지도 미국을 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바로 좌파 언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한국 경제 손발을 지금 트럼프가 다 묶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단순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압박하게 되면은 오히려 좌파 언론들과 똑같이 우파들까지도 미국을 반미 선전할 것입니다. 지금 좌파 언론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 즉 배신 세력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딱 한 가지 계속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트럼프 미국은 한국 한동훈만 상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카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동훈을 만날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한동훈을 만날 것입니다. 결국 이 배신 세력들은 모조리 쳐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숨긴 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배울 것이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을 끊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저녁 폭탄주를 20장씩 마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감옥에다가 두세 달간 이렇게 계시게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윤통에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정진석 그리고 김무성한테 조정을 당했겠죠. 폭탄주를 매일 드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2, 3개월 있는 동안에 모두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되시면서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경책을 읽을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봐도 그렇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심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는 얘기는 즉 술을 끊었다는 얘기고요. 결국 배신 세력 김무성한테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 배신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입에서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주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지금 조용하십니다. 즉 김무성 배신 세력들 김나연이잖아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 세력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서 각하되기를 지금 이 세 명을 이용하고 있다. 즉 나중에 대치기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치기란 말은 계속 역전의 역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약속 대련을 통해서 김무성을 모두 방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김무성이가 대치기란 것이죠. 가짜 친윤, 김기현, 나경원 이 자들을 오히려 진짜 친윤으로 지금 만들어버렸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또 이것을 대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옥에 2달 동안 계시는 동안 어때요? 완전히 알코올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옛날에 그 천금을 가진 한동훈과 손발 맞추던 그 정신으로 돌아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감옥에 2달 동안 가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변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숨긴 카드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숨긴 카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각하되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김무성 배신 세력,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까지 모두 쏘겨나왔죠. 자, 간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한동훈을 만나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만나주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해서 한동훈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이 택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동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곧 보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